근데 주로는 결과적 가정범위 더 출제가 많이 됩니다. 과실보다는. 범죄란 크게 두 개가 있어요. 고의범이 있고 과실범이 있는데, 고의범이란 어떤 범죄 사실을 인식을 해야 돼요. 인식하고, 그리고 그걸 할 의사가 있든 아니면 용인하든 이걸 고의라 그랬어요. 이걸 고의다. 과실이라는 것은 범죄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거예요. 그냥 인식 못한 게 아니라 부주의를 통해서 어떤 사실을 부주의를 통해서 부주의로 인하여 범죄 사실을 인식 못한 거예요. 그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발생이 되는 것을 우리가 과실범이라고 합니다. 물론 판례는 범죄 사실을 인식했다고 하더라도 용인이 없으면 과실한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부주의로 범죄 사실 인식 못한 걸 뭐라 그런다? 과실이라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 체크하고 넘어가야 될 게, 이걸 원래 뒤에 가서 해야 되는데 과실범을 지금 내가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앞에가 들어왔는데, 우리가 앞으로 여기서 배울 범죄가요, 기수범위 원칙입니다. 이게 형법의 원칙 범죄예요. 그래서 기수범, 고의의 기수범, 다른 말로 죄 또는 범죄 이렇게 써요. 그래서 형법 공부를 할 때 죄다 범죄 나오면 무조건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야 돼? 고의의 기수범이 들어가야 돼. 기수범. 그러면 나머지 범죄, 예비 음모란 범죄가 있고, 미수범이 있고, 공동 정범이라는 게 있고, 교사범이 있고, 종범이 있는데, 됐죠? 이런 것들은 다 예외적인 범죄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처벌하려면 전부 다 뭐가 있어야 돼? 법에 뭐 한다? 규정이 돼 있어야 돼요. 이 과실범도 처벌하려면 법에 뭐가 돼 있어야 된다? 규정이 돼 있어야 돼요. 그냥은 뭐 처벌 못 해요. 살인죄를 처벌한다고 뭐만 처벌할 수 있어? 살인 기수범만 처벌할 수 있어요. 고의의 기수범으로. 살인 예비 음모 미수를 처벌하려면 살인 예비 음모 미수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요. 과실 살인죄를 처벌하면 법에 뭐가 돼 있어야 돼? 규정이 돼 있어요. 이거 없으면 처벌 못 합니다. 이거는. 이거 굉장히 앞으로 필요한 문제예요. 그러면 이 과실범에 대해서 앞으로 여러분 예비 음모 미수 많이 배웠을 거라고요. 안 배워도 들 건데, 과실범에서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을 처벌하는 규정이 뭐밖에 없냐면 공동정범밖에 없어요. 그러면 과실범 예비음모란 건 없어요. 과실범의 미수도 없어요. 왜? 법에가 규정이 없어. 과실에 의한 교사범, 과실에 의한 종범이라는 건 인정하지 않아요. 이런 것은. 됐죠? 자, 이건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이건 여기서 한 문제 나옵니다. 한 문제 나오는데 이래 갖고는 얼른 여러분 답을 못 골라요. 해당 분야에서 놈을 응용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건 가면서 할 건데, 이건 나중에 언제 다시 한번 아마 여기쯤 가서 한번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범 쪽 가서. 하여튼 좀 체크하고 들어갑시다. 과실이란 어떤 부주의, 정상의 주의를 태만으로 해서 법례 사실 인식 못한 행위는 법에 규정이 있을 때만 뭐한다? 처벌합니다. 과실이란 사실 인식 못하여 범죄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주의하였으면 예견하고 피할 수 있었는데요, 부주의로 결과가 발생된 경우다. 그래서 과실이란 무조건 처벌되는 게 아니라 뭐가 돼야 돼? 법에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우리 법에 규정 있는 건 총 8개니까 암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시험에는 내가 나오지 않는다 그랬거든. 이게 시험에 안 나온다 그랬어. 왜 안 나온다 했냐?
경찰직 기간 10년에 한 번 나와. 10년에 한 번. 시험 안 나오지만은 암기를 해라 그랬어. 왜? 여러 군데서 이게 사용돼, 이게. 그래서, 나는 예전에 코점에 공부할 때 이렇게 암기를 했어. 앞자만 따니까 어떻게 돼? 교, 장, 실, 폭파, 일수, 상, 살인인 사지. 한문으로 하면 사잖아. 상사, 가, 깨스, 깨 이렇게 있는데 꼭 이렇게 암기하는 건 아니라도 돼. 여러분 편할 때 해서 암기를 하는 게 좋아. 입에 줄줄줄 나와야 돼. 왜? 이건 다른 여러 군데 사용한단 말이야. 다음 중 과실을 보면 처벌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응용할 때 필요하다고. 응용할 때. 알았죠? 그러면 2번 보자고. 행정상 단속을 주하노라는 법규. 행정상 형사로 처벌한단 말이에요. 뭐가 됐든 형사처벌에 대해서는 형법 총칙이 적용되죠. 형법 제7조에 의해서 8조에 의해서. 맞잖아요? 원칙적으로 뭐로 처벌하는 행정법도 고의범위 원칙이야. 과실범죄는 법에 뭐가 있어야 돼? 규정이 있어야 돼.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고의가 없으면 과실이 되는 게 아니고 과실은 범죄 사실 인식 못함이 있어서 부주의한 것을 말한다. 과실의 종류. 우리 형법에는 인식 없는 과실, 부주의로 범죄 사실 인식하지 못한 경우를 과실이라고 하는데 학자들은 이제 이런 것도 과실로 봐. 고의가 되려면 범죄 사실의 인식에서 의사나 또는 뭐가 있으면 돼? 용인이 있으면 되지. 인용에 묵인하잖아. 그런데 인식했는데 의사도 없었고 용인도 못한 것도 일종의 뭐로 보자? 과실로 보자 하는데 별 중요한 건 아니야.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놨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면 돼. 보자고. 어른 자동차 운행 중 갑을 치었어요. 전혀 갑이 있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면 뭐가 돼? 인식 없는 무슨 과실? 인식 없는 과실이 될 거고, 어른 자동차 운행 중에 갑을 친 경우에 갑을 인식은 했지만 사고가 날 것을 인용하지는 않았어. 사고 안 날 것이다 했는데 사고 날 수도 있죠. 인식 있는 과실. 어른 자동차 운행 중 갑을 친 경우에 갑을 인식하였고 사고도 예견했었어. 나무 할 수 없고 죽으면 지 운명이지. 이것을 뭐라 그러자? 고의라고 하자는데 전혀 안 중요하지만 한 번쯤은 읽어둔 게 나쁘진 않아. 나쁘진 않습니다. 하여튼 인식 있는 과실과 없는 과실은 구별할 필요는 없어요. 학자들이 구별할 뿐이야. 넘어가봅니다. 그럼 이제 형법에서 과실은 보통 3개로 나눕니다. 보통 과실이 있고 일반 과실입니다. 업무상 과실이 있고 중과실이 있어요. 3가지가 있는데 공통 요소는 다 뭐야? 과실이니까 부주의입니다. 부주의란 내가 좀 말을 줄여놓은 거야. 부주의로 정확히 말하면 뭐야? 범죄 사실을 뭐 하지 못했다? 인식하지 못했다는 거야. 부주의로 범죄 사실을 인식 못한 거야. 부주의로 앞에 사람 있는 걸 못 본 거야. 부주의로. 어? 무슨 말 알겠죠? 부주의로. 여기도 부주의. 여기도 다 과실이니까 다 뭐야? 부주의야. 다 부주의입니다. 그런데 뭐가 차이가 있는가 이 말이야. 그러면 이제 이 과실이란 이거 지워버려야 됩니다. 과실범이란 부주의로 무엇의 줄임말이고 부주의로 범죄 사실 인식하지 못했다는 거야. 결과가 발생해야 됩니다. 결과 발생하지 않은 것은 과실범 아니야. 그래서 법을 알고 한 건 아니지만 그냥 한 새끼들 있지. 뻔뻔스러운 새끼들 뭐가 있어? 특히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새끼들 있잖아. 갑자기 팡 타잖아. 우이씨 그러면 미안 안 다쳤잖아? 가. 그 새끼 말이 틀린 말이 아니야. 안 다쳤잖아. 과실 아니야.
과실범 아니라고. 알겠죠? 꼭 결과가 뭐한다? 발생해야 됩니다. 과실범. 무조건 결과가 발생해야 돼. 그리고 당연히 여기 부주의와 이 결과 사이는 뭐가 필요하다?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 그렇죠. 그 부주의한 행위에 의한 뭐하다? 결과가 서로 연관성이 있어야 되지. 결과를 부주의를 하지 않았더라면 결과를 뭐 할 수 있어야 돼? 예견할 수 있었어야 돼. 네? 예견할 수 있었어야 돼. 그런데 이 보통과실과 업무상과실의 차이점은 요 예견할 수 있는 것이 업무자는 이제 뭐야? 업무자는 좀 고도의 뭐야? 업무자니까 전문가잖아. 뭐가 더 커? 예견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게. 예견할 수 있음이 더 훨씬 더 크다는 게 일반 사람들보다. 요 점이 더 크고 보통과실 요거는 뭐로 구별해? 예견할 수 있으면 앞으로 가능성이라 그렇게 귀찮으니까 예견할 수 있었음으로 구별해. 업무자는 예견할 수 있음이 더 크다는 거야. 일반 사람보다. 그 다음 보통과실과 중과실은 뭐로 구별하냐면 부주의의 정도로 해. 결과 아니야. 부주의의 정도로. 즉 보통과실은 일반 부주의고 중과실은 무슨 부주의야? 현저한 부주의야. 부주의가 크다는 거야. 아주 큽니다. 그래서 중과실은 결과가 중대하다는 게 아니라 부주의가 크다는 건데요. 부주의가 크다는 거야. 그리고 2번 암기한 게 좋아. 최근에 나오기 시작해. 옛날에도 나오긴 나왔는데 그럼 여러분 경찰에 생각해봐. 부주의 정도가 크면은 뭐야? 중과실. 그냥 부주의가 일반적인 뭐야? 보통과실인데 정도가 크냐 작냐 입증하기 어렵지. 그래서 대부분 뭐야? 그냥 과실범이야. 중과실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생기고 몇 개밖에 없다. 판례가 3개밖에 없어. 암기한 게 좋아. 3개밖에 없다고. 그런데 실은 시험은 2개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최소한도 2개는 암기해놔야 돼. 첫 번째가 뭐가 있는가? 담뱃불이나 성냥불을 휴지통에 던진 거야. 불나버릴 수 있죠. 뭐야? 중과실 실화죄야. 그러니까 실화죄, 방화죄 처벌하잖아. 교장 실화. 그러니까 불을 내 고의로 지르면 뭐라 그래? 방화죄라 그래. 과실로 불나면 무슨 죄? 실화죄라 그래. 과실에 의해서 불이 났다는 게 화죄. 이거 성냥불이나 담뱃불을 확인도 안 하고 휴통에 던져서 불나버리면 무슨 죄? 그냥 실화죄가 아니라 뭐야? 중과실 실화죄. 됐지? 중과실. 그 다음 80세 여자 노인과 11살짜리 여자아이를 안수 기도한다고 해서 배를 누르다가 죽어버린 거야. 안수 기도가 막 기독교 막 누르잖아. 이렇게 마귀야 물러가라. 죽었어. 뭐다? 중과실 치사죄. 폭행치사죄 아니다. 그럼 봐봐. 만일에 갑은 을을 안수하면서 갑은 을의 배를 주먹으로 치다가 안수기도 중 죽어버렸어. 과실치사죄야, 폭행치사죄야? 폭행치사죄야. 중과실치사 하나밖에 없다니까. 뭐 80세가 나와야 돼. 여기 84세인데 80세 여자 노인과 11살짜리 여자아이를 안수하다 죽어버리면 폭행죄 아니야? 중과실치사죄입니다. 2개만 시험이 나오는데 혹시 몰라서 뒤까지 해놓은 거야. 여러분 지하 주차장 있지? 지하 주차장. 주차장 출입문이 금이가 있는데 그래서 독에 무너질 염려가 있는데도 방치하던 중 애기들이 근처 놀다가 주차장 때로 다쳤어. 이때 관리자 책임이 중과실 치상죄가 됩니다. 디귿은 잘 안 나옵니다만은 최소한도 1, 2번 알아야 돼.
요것만 중과실, 남은 중과실 아니야.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과실을 보면 총 뭐 있다고? 보통과실, 업무상 과실, 무슨 과실? 중과실. 업무상 중과실한 범죄는 없습니다. 조심해야 돼. 업무상 중과실한 범죄는 없어. 그러니까 만일에 업무자가 중대한 과실했다. 그럼 뭐야? 업무상 과실이야. 업무상 과실. 업무상 중과실 아니야. 알았죠? 왜 없습니까? 그랬잖아. 과실을 보면 처벌하려면 법에 뭐 있어야 된다고?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없어. 업무상 중과실한 범죄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형법에는 업무상 중과실한 범죄는 없으므로 업무상 과실이나 중과실 중 어느 하나로 처벌됩니다. 만일에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의 상상점 틀립니다. 하나만 되고, 주로 양자가 경합하면 경찰들은 뭐로 처벌해? 업무상 과실로 처벌하는 게 편하죠. 수사하기가. 왜? 업무자는 그냥 찾아낼 수 있거든. 이 사람이 사회생활상 지리적 판단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통 경찰들은 뭐로 처벌해버려? 업무상 과실로 합니다. 과실범의 성립 요건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된다? 부주의가 있어야 돼. 부주의. 그러면 부주의란 것은 뭐냐? 주의의무를 위반한 건데 판단 기준은 당연히 같은 업무와 직종에 종사하는 일반인을 기준점으로 합니다. 어느 정도 주의를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의사의 과실 판단은 누구를 기준으로? 당시 대한민국의 의사를 기준으로. 이때 그 의학 수준, 환경 다 고려한다 안 한다? 다 고려합니다. 한의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의사가 어떤 특정 진료 방법을 선택해서 진료했다고 해서 그 사람 이제 환자가 죽었습니다. 과실이 있다 없다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진료 방법을 선택한 것이 대한민국 일반 의학 수준에 비추어서 과연 적절했냐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 것이지, 네가 이걸 선택했으니까 무조건 잘못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당연히 당시 이 치료 방법의 선택이 대한민국 의사들의 보편적 기준에 맞는가, 그 다음에 의료 환경에 맞는가를 기준해서 판단해야 된다. 그리고 결과가 발생해야 됩니다. 결과가 발생하지 않으면 과실범 처벌 안 합니다. 혹시 미수? 과실범 미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처벌은 무조건 결과 발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 부주의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즉 그 결과를 뭐 할 수 있어야 돼? 예견할 수 있었어야 돼요. 예견할 수 없었으면 부주의를 했다 할지라도 과실범이 안 되는데, 자, 관련해서 일본 판례가 종종 나옵니다. 운전수는 차에서 내릴 때는 반드시 시동 열쇠를 뽑아가지고 내려라, 막 이렇게 운전시험 볼 때 나오죠. 근데 꽂아놓고 내려버렸습니다. 뽑아갖고 온 게 아니라. 자, 잘못했죠? 부주의가 있었죠? 그래서 누가 운전하다가, 그러니까 시동 열쇠 꽂아놓고 내려서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가 났어요. 무조건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결과를 뭐 할 수 있어야 돼? 예견할 수 있어야 돼. 그런데 누가 운전했는가 봅시다. 트럭에 조수가 운전해서, 조수가. 운전자는 설마 조수가 운전하다 사고 날 거는 예견할 수가 없었대. 조수는 다 큰 어른이잖아요. 어른이 차 시동 열쇠 꽂았다고 운전할 리는 없죠. 그건 예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책임을 안 집니다. 결과에 대해서. 하지만 엄마가 옆에 10살 먹은 아들이 타고 있었는데, 타고 있었는데 엄마가 가게 물건 사러 가면서 열쇠 꽂아놓고 그냥 나갔어. 바쁘니까 안 빼고. 아들놈이 엄마 없으니까 그냥 가서 핑 사고 나버린 거야. 이거는 충분히 결과를 뭐 한다? 아들놈들은 차 열쇠 꼽아는 운전해야 하네. 합니다. 심애들은 이 운전하는 게 요망이잖아. 그래서 막 미치잖아. 운전하고 싶었어. 특히 어린 놈들은. 그래서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시동열쇠 나면 조수가 나오고 10살 먹은 아이가 나올 거야. 조수가 운전한 것은 운전자가 책임져야 안 집니다.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지만 10살짜리 아이가 운전했을 때는 뭐 한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작년인가 언젠가 이런 일이 있었잖아. 대전에선가 엄마가 뭐 하고 있었지? 부엌에서 일하고 있는데 10살짜리 아들놈의 새끼가 엄마 차 열쇠 갖고 나가서 운전하다가 사고 냈죠. 막 시내랑 갈고 냈잖아 이 새끼. 엄마가 책임지냐 안 지냐는 엄마가 열쇠를 그냥 식탁에 올려놨다고. 부주의야. 그런다고 무조건 책임지나니까 엄마가 결과를 예견할 수 있은 연호 따져야 되겠죠. 엄마가 내가 식탁에 얹어놓으면 우리 아들놈이 차가 열쇠 가서 운전할 수 있다는 걸 예견할 수 없었다면 책임을 안 져요. 예견할 수 있었다면 엄마는 뭐가 돼? 책임을 져야 돼. 여러분 경찰이야. 여러분이 판단하겠지 이제. 머시매들이 집에 차 열쇠 있으면 가지고 나가서 운전할 수 있다는 걸 예견할 수 있었냐 없었냐는 이제 여러분이 판단하는 문제에서 예견할 수 없었다. 그럼 뭐가 돼? 엄마는 형사 책임을 안 져요. 그런데 이걸 예견할 수 있었는데 이러면 엄마는 뭐가 돼? 형사 책임져야 됩니다. 과실의 도움으로써 뭐 사람이 다쳤으면 과실치상죄 책임을 져야 됩니다. 다쳤다면. 이렇게요. 그 다음입니다. 마찬가지 의료사고에서 의사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의사가 뭐한다? 자신의 부주의라는 게 첫째 증명이 돼야 되고 결과가 발생해야 되고 의사는 그 사고를 예견할 수만 한다? 있어서 세 개 다가 증명돼야 됩니다. 있어야 된다는 거고 운전자가 여기서 화물차입니다. 운전자가 차 주인이나 조수에게 운전했다. 이건 이제 앞서 잘라놨습니다. 그 화물 운전차 있잖아요. 그거는 운전자가 혼자 운전하기 힘들답니다. 막 12시간 운전하니까. 그래서 운전을 서로 번갈아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힘드니까 차주 보고 대신 운전케 했어. 물론 지가 해야 되겠지. 부주했지만 설마 차주가 운전하다가 사고 날 것은 예견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뭐한다? 책임을 안 집니다. 그 다음에 4번은 함정 문제로 나오는데요. 고의와 과실의 구별 문제입니다. 과실이 되려면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하는 걸 예견 가능성입니다. 결과를 예견하고 있었다. 그것은 고의입니다. 그래서 간혹 조심해야 돼. 결과를 예견하고 있었다. 그건 고의입니다. 예견할 수 있었던 게 과실입니다. 그런데 함정 문제야. 출제한 새끼 이렇게 낼 때가 있어. 예견한 게 아니라 과실은 예견할 수 있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주의한 행위와 발생된 결과 사이에 당연히 인과관계 있어야 한다 했습니다. 객관적 기술이 필요하다. 자, 1번입니다. 수술을 했습니다. 의사가. 복막염에 대한 이제 수술했는데 배가 막 아파. 유명한 신해철의 사건입니다. 가수 신해철 있잖아. 수술을 했는데 배가 아파 죽겠는 거야. 그 사람들은 수술을 신해철 씨가 이제 살이 많이 쪘잖아. 그래갖고 이제 그 사람들은 그 위를 줄이는 수술을 한다 그래. 위를 묶어버린다대. 밥을 적게 먹으려고. 그 식욕이 강한 사람들은 굉장히 힘든가 봐. 식욕을 억제한다는 게. 일단 그 살은 식욕이 억제돼야 돼. 식욕이. 근데 힘드니까 아예 위를 묶어버린가 봐. 그 적게 먹은가 봐. 위가 안 들어가니까. 별거 아닌 수술은 그럼 많이 한가 봐요. 묶었는데 배가 계속 아픈 거야. 막 열이 나고 몸에. 그래서 병원을 갔어. 계속 아픕니다. 막 그러다 신희철 씨가. 그러니까 의사가 병원에 있어 보세요. 그랬어. 빨리빨리 보다 않고. 그러니까 빨리빨리 조사를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지가 모르면 큰 병원으로 보내야 될 거 아니야. 의사에 뭐가 있어? 과실이 있었어. 그리고 이제 병원에 입원해라 있으라는데, 이 신해철 씨가 뭐냐면,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자기가 이제 이 양반도 이제 뭐 자기 큰 병으로 수술한 건 아니잖아요. 맞죠? 그냥 위 묶는 수술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냥 뭐 퇴원해갖고 의사의 지시를 어기고 뭐 한다? 스스로 나가가지고 뭐 한 거야? 막 계속 노래 작곡도 하고 막 방송도 하고 그랬는가 봐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그 뭐지? 약화가 됐죠. 그래서 죽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자, 뭐가 문제가 됐는가 이 말입니다. 분명히 의사의 부주의에 의해서 신해철 씨가 뭐가 돼? 사망했는데 이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겠죠. 의사의 책임을 물려면. 근데 이 사이에 누구 잘못이 개입됐어? 피해자의 잘못이 개입돼서 안 됐어. 퇴원하지 말았는데 몰래 병원 몰래 퇴원해버렸잖아요. 인과관계가 있나 없나. 요게 문제가 됐던 겁니다. 요게 법정에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 했잖아. 인과관계 할 때 먹지 말란 김밥 콜라 먹어도 인과관계 인정돼야 안 돼. 인정되잖아. 그래서 비록 피해자가 의사의 지시를 어기고 퇴원했다고 하더라도 의사가 분명히 처치를 잘못한 과실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벌됐습니다. 해봤자 뭐 업무상 과실치사인데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 다음입니다. 의사의 그래서 이 부주의한 결과 사이에 의사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인과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책임 안 집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방금 첫 번째 신해철 사건은 인과관계 인정된 것입니다. 퇴원했다 할지라도 의사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책임이 없는 경우인데, 의사가요 그 어떤 수술에 대한 위험한 의무를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수술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걸 설명을 안 했다는 거야. 그리고 수술 도중에 환자가 죽어버린 거예요. 됐죠? 의사가 뭐를 위반해? 수술 잘못한 거 아니에요. 뭘 잘못했어? 수술을 잘못했으면 당연히 이 사람 뭐가 돼? 인과관계 인정되고, 설명 의무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설명 의무를 안 한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 인과관계 인정되는가 이 말이에요. 어떤 경우냐 이 말입니다. 고령의 더군다나 나이도 많이 먹었을 뿐만 아니라 간도 안 좋은 환자가요 화상을 입고 병원에 들어왔습니다. 전에 한 것 같은데, 그럼 화상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가피, 피부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 화상에 입혀줘야 되는가 봐. 근데 가피 절제 수술은 굉장히 위험한 수술인가 봐요. 이게 피부를 벗기는데 얼마나 그러겠어요. 막 피도 많이 흘고 쇼크도 나고 그런가 봐. 굉장히 위험한 수술이에요. 요거를 설명을 하지 않고 수술했다는 겁니다. 근데 하다가 죽어버렸어요. 고령 환자가. 그러자 설명 의무를 위반했고 환자가 죽었죠. 그래서 의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사가 인정 없냐 요걸 물어봤습니다. 그자 판례가 요것의 부주의와 결과는 발생했지만 이 사람에게 책임을 뭐가 있어야 돼?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설명을 했다고 가정해 보자는 거야. 설명했어. 이 수술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라고 설명을 했다고. 그럼 환자 측에서 그래요? 수술하지 마세요 라고 했겠냐는 겁니다. 이거는 가피 절제 수술 안 하면 이건 뭐로 죽어? 화상으로 죽습니다. 어차피 설명을 했는지 안 했냐 똑같을, 수술은 어차피 했을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결과가 똑같을 때는 인과관계가 없다. 이게 뭐야? 판례야. 말이 좀 어영부영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뭐야? 바로 이 상당 인과관계를 부정하면서 나온 게 뭐라고? 합법적 뭐라고? 대체론이었다는 말이야. 네? 그 준희랑이를 설명해 볼까? 비공관계는 아니야. 자, 조건서를 취하면 인과관계 인정되지. 수술 안 했으면 안 죽었을 거 아니야. 인과관계 인정되죠? 그 다음에 결과를 다시 여기다 기속시켜야 되겠지? 그때 뭐야? 합법적 대체. 만일 그러한 행위가 없었다 또는 있었다라면 이런 결과가 안 나왔을 거냐. 대체보자는 거야. 대체. 그러면 설명을 했을 거라고 대체보자는 거야. 수술 안 했겠냐는 거야. 했을 거라는 거야.
그렇다면 객관적 귀속이 부정이 돼서 책임을 안 진다가 바로 뭐야? 객관적 귀속 이론이야. 명쾌하지. 근데 상당 인과관계적 설명 안 해. 설명해도 어차피 수순했을 것이므로 인과관계가 없다. 이렇게 설명해 버리는 거야. 씨, 뭐야? 그 상당 인과관계 입설의 비판점이 굉장히 설명이 뭐하다? 애매하다는 게 비판점이었어. 어쨌든 우리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 인과관계가 없다. 뭐하고 뭐 사이에? 설명음 위반과 뭐 사이에? 결과 사이에. 이렇게. 그리고 이제 과실범에 대한 처벌을 하려면 법을 위반하고 위법성과 책임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허용된 위험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부주의와 과실이란 것은 부주의와 예견할 수, 인과관계 있어야 되고 결과 발생에 예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요 부주의란 아까 일반 평균 정도를 주임으로 삼다 했었죠? 여기 이제 과실입니다. 허용된 위험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러한 과실이 있더라도 인정되더라도 일정한 경우는 허용을 하자는 겁니다. 이런 과실을. 응? 과실에 의한 뭐한다? 결과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더라도 일정한 경우는 이것을 뭐 해주자? 허용해 주자는 겁니다. 이 과실을. 이걸 뭐라 그래? 허용된 위험. 그러면 이렇게 허용된 위험을 취하게 되면 과실범의 범위, 처벌 범위가 넓어져요, 축소가 돼요? 당연히 이것도 시험에는 틀린 사람이 있어. 허용된 위험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과실범의 범위가 뭐가 돼? 축소가 됩니다. 과실이 있더라도 일정한 경우는 이걸 뭐 주자? 허용해 주자는 겁니다. 처벌하지 말자는 겁니다. 자, 어떤 경우가 한번 봅시다. 여기서 나온 게 신뢰 원칙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만일에 무조건 과실이 있으면 처벌한다고 한다면, 무조건 부주의함에서 처벌해버린다고 한다면 이 말이에요.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는 살아가기가 무서워서 못 살아갑니다. 의사들 수술 못합니다. 무서워서.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아까 이 부주의 정도가 뭐야? 대한민국 일반 평균 정도죠. 운전자들의 운전이 평균적 정도죠. 대한민국. 그래서 운전하다가 사고 나면은 운전자는 100% 뭐가 있는 거야? 과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보험회사 나쁜 새끼들은 고객들을 기망할 때가 있어요. 사고는 무조건 쌍방과실이다 하는 새끼 있어. 그래서 이 보험회사 이 사람들이 왜 그래? 빨리빨리 해결하는 게 좋잖아. 뭐 봐봐. 삼성과 LG가 있다. LG 보험회사 있냐? 해봐. 그러면 청주 시내 같은 보험회사 지금 서로 친하지. 서로 알잖아. 그러면 이제 삼성차가 삼성화재에 가입된 차가 LG화재에 가입된 차를 받아버렸어. 그러면 삼성이 100% 과실이라고 하면 LG가 피해보지. 책임 다 져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삼성이 한 30, 70%, LG가 좀 줄여주는 거야. 그럼 다음에 디바가스 또 해주고, 서로 간에 품앗이 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 말이 뭐라 그래? 사고 나면 일반 과실은 100% 과실은 없다. 옛날 말이에요. 옛날 말.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는 무조건 100% 과실이 있습니다. 그랬었어. 왜? 운전자가 과실이 0.1%도 없을 수는 없잖아. 내가 아무리 차를 딱 세우고 뒤에서 받아버려도 잘못이 차 세운 놈이 1% 과실이 없을 수도 없잖아. 쪼그려질 수 있지. 쪼그려질 수 있지. 무조건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차 못 몰고 다녀? 무서워서. 그러면. 그래서요, 이렇게 과실이 인정된 일정한 범위, 내가 신뢰 범위 내에서 일어난 과실은 내가 믿은
신뢰가 믿음이죠. 내가 믿은 범위 내에서 일어난 과실에 대해서는 뭐 한다? 책임을 안 집니다. 이거를 신뢰 원칙이라고 합니다. 신뢰, 믿은 범위 내에서 일어난 사고. 나는 여기서 사고 안 날 것을 믿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신뢰를 위반해서 일어난 사고는 책임을 안 집니다. 무슨 말이야 봅시다. 자, 여러분 봐봐. 운전자가 차를 몰고 가는데 빨간 신호는 횡단보도가 적색 신호입니다. 사람들 받아버렸어요. 무단횡단한 사람 받아버렸다고 과실 있어 없어? 있습니다. 왜? 왜? 1%도 운전자 과실이 있을 거 아니야. 무단횡단 받아버렸으면. 그럼 옛날에는 무조건 뭐야? 죽어버리면 과실치사죄예요. 업무상 과실치사죄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자, 과실이 있습니다. 운전자 0.0칸만에 있어요. 하지만 일정한 경우 운전자는 아니 빨간 신호등에서 무단횡단자가 있을 거라고 믿어 안 믿어? 안 믿잖아. 자기는 사람이 안 건널 거라고 신뢰하고 있잖아. 신뢰 범위 내에서 일어나는 과실이지. 책임 안 집니다. 무죄입니다. 사람들 받아 쳐 죽여버렸다. 고속도로 차 확 몰고 갑니다. 한 20km 과속을 했어요. 과실 있죠. 과속했잖아. 사람 받쳐 죽여버렸습니다. 과실이 있을 거야 분명히. 맞죠? 하지만 고속도에 사람이 나타날 거라는 자기가 신뢰했어 안 했어? 안 했죠? 신뢰범위 밖에서 일어난 사고죠. 책임 안 집니다. 이걸 보면 무슨 원칙? 신뢰 원칙이라고 합니다. 자, 봅시다. 신뢰 원칙. 위험 발생 방지 책임을 공동으로 지고 있는 승인이 있는 경우에 가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 책임을 지고 있는 타인의 책무를 충실히 약간 신뢰 아래 자신의 책무만 충실하면 이행하면 된다. 예를 들어 교통규칙을 준수한 운전자는 다른 관여자가 교통규칙을 준수할 것이라는 신뢰를 하면 된다는 거. 그래서 타인의 책무 수행에 대한 책무가 이제 의무야. 신뢰하에 자신의 할 일을 다한 경우는 주임을 이행했다고 보는 것은 신뢰 원칙이란다. 다 했다고 보는 것은 교통사고와 신뢰 원칙. 주로 여기서 이제 유행했다. 처음에 발생은 됐어요. 신뢰 원칙이. 최근에는 여러 분야까지 넓히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교통사고에서 나왔던 겁니다. 이게.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에서 운전자는 자신이 신뢰하는 것에 대해서만 주의문을 대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신뢰 범위에서 일어난 것은 뭐한다? 책임을 안 진다 이 말이에요. 신뢰 범위 내에서만 자기가 조심하면 돼. 그러니까 운전자로서의 주의문을 할 필요가 없고 신뢰 범위 내에서만 뭐 하면 돼? 조심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운전자는 뭐가 돼? 자신이 신뢰한 것만 주의하면 됩니다. 무단횡단, 중앙선 넘어온 차 이런 거 책임 안 집니다. 안 집니다. 승용차가 고속버스를 추월하기 위해서 규정 속도보다 20km를 초과해서 앞질이 가던 중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갑자기 사람을 치어 죽여도 책임을 안 집니다. 하지만 최근에 아직은 인정하지 않은 것이 대표적인 것이 어린이학 초등학교 앞에하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인정 안 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내 사고는 뭐 한다? 무조건 책임져야 됩니다. 애기들 푹푹 튀어나오잖아요. 단지 내에서. 그래서 단지 내에서는 아직은 신뢰 원칙 인정 안 해요. 무조건 책임져야 됩니다. 단지 내에서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앞에서 하고. 그 다음 최근에 의료사고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1번이 좀 많이 나오는데 봐봐. 어떤 사람이 막 몸에 열이 나서 종합병원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종합병원 가면 제일 왜 뭐 원인은 몰라 막 열이 나고 호흡 상태 빠지는 거야. 그래서 제일 먼저 신경외과부터 갔습니다. 혹시 혈압 있는가? 그 신경외과를 거쳐서 다음 단계가 이제 내과로 온 거야. 그러면 내과 의사는 의사니까 이 새끼가 뭐가 이상한 걸 다 봐야 되잖아. 이 사람 실은 뇌가 혈관이 터져 있었어. 내과사의 과실이 0.1%도 있어 없어? 있잖아 의사니까. 그런데 내과사는 뭔만 조심하면 돼? 내과 계통만 조심하면 된다는 거야. 내과 계통은 아무 이상이 없다. 근데 환자가 식물인간 내버린 거야. 빨리빨리 처치를 안 해가지고. 그러면 신경외과 의사는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만 내과 의사는 과실은 있지만 뭐가 없어? 자신의 신뢰 범위 내에서는 과실이 없잖아. 왜? 자신은
자기가 신뢰, 뱃속만 보면 되잖아. 요건 안 봐도 되잖아. 그래서 내과 의사는 업무상 과실이 없다는 거야. 과실은 있지만 뭐가 없어? 신뢰 범위 내에서 과실은 없다는 거야. 이거 신뢰 원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의사 고속도로에서 사람을 치워버린 게 분명히 과실이 인정될 거야. 왜? 아니, 우리가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한다고 해서 100명 다 100% 죽는 건 아니잖아. 안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한 사람 친 운전자는 뭐가 돼? 과실이 인정되는 거야. 우리 여기 무단횡단 해봐봐. 10명이 무단횡단하면 다친 사람은 1명 정도 있겠지. 그럼 1명을 친 운전자는 과실이 있는 거야. 왜? 대한민국 보통 평균 정도로는 사고가 안 나거든. 과실이 있지만 신뢰, 무단횡단하지 않을 거란 신뢰 내에서는 자신은 잘못 없지 책임을 합니다. 이게 바로 신뢰 원칙이라고. 자, 1번이 가장 많이 나오고요. 2번입니다. 2번. 간호사가 이제 의사가 처방전은 정맥주사를 간호사에게 했는데, 간호사가 간호 실습생에게 주사를 하도록 해서 환자가 죽어버렸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주사입니다. 알았죠? 그러면 간호사의 업무를 누가 감독해야 돼? 의사가 감독을 해야 돼. 의사가 필요 없었어요. 과실이 있었어요, 의사에. 맞죠? 하지만 의사는, 간호사는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다릅니다. 간호사는 4년 대학교를 나와야 돼요. 의사와 똑같은 수준이야. 그래서 의사는 평상시 간호사가 주사를 놨었어. 자기는 입회 안 했단 말이야. 자기 신뢰 범위 내에서 했었죠. 근데 간호사가 간호조무사 시킬 건 상상치도 못했죠. 실습생한테 더군다나. 의사는 신뢰 범위 내에서 잘못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는 책임 안 져요. 물론 누가 책임져? 간호사가 책임져야 되겠죠. 3번이 최근에 많이 나옵니다. 의사가 부주의로 사용할 수 없는 약제를 잘못 처방을 했습니다. 이거 먹으면 안 될 약을 처방한 거야. 근데 간호사가 그대로 그걸 환자에게 주사를 해서 의식불명의 환자가 빠져. 물론 이제 의사는 책임져야 되고 간호사입니다. 간호사는 뭐라 그랬냐? 그래, 내가 처방전을 확인 안 한 것은 뭐다? 잘못이 있다. 하지만 나는 의사의 처방이 옳다고 뭐한다? 믿었다는 거야. 신뢰 범위 내에서는 잘못이 없다는 거야. 간호사가 주장한 거겠지요. 맞잖아. 내가 의사의 처방전을 그대로 믿은 것은 뭐다? 나의 잘못이 있다. 하지만 내가 신뢰한 것, 의사를 신뢰한 것에 대한 잘못은 없다는 거야. 책임이 없다는 게 간호사 주장이야. 맞지? 여러분, 경찰이야. 그때 간호사 말을 뭐라고 반박을 해야 되겠어? 신뢰 범위 내에서 과실이 있다고 해야 되겠죠? 맞잖아. 신뢰 무엇이 될 거냐? 경찰 되려면 진짜 사회 전반을 다 알아야 돼. 간호사는 뭐다? 4년대 간호대학교를 나와 간호사야. 이미 의학 수준이 누구랑 똑같아? 의사와 같은 거야. 한번 촥 보면 뭐야? 이 약이 잘못됐다 못됐다를 알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간호조무사가 아니라니까. 이 앞에 있는 조무사학원 있잖아. 거기 이 앞에 있잖아, 뭐 간호조무사. 그 학원 출신들이 아니야. 간호사는 4년제 정규대학교를 나온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면 자기가 촥 보고 잘못됐다는 걸 못 느낀 뭐야? 자신의 신뢰의 과실이 있다는 거야. 저는 의사를 믿었어요. 그럼 말하는 겁니다. 니도 의사 못지않은 의학 실력이 있으니까 이걸 보고 눈치 못 챘다는 것은 누구 잘못이다? 간호사 잘못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호사가 역시 업무상 과실죄 책임을 같이 졌습니다. 이거 시험에 최근에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환자의 주치면서 정형외과 전공이 있습니다.
전공의가 아니라 전문의인데, 전문의. 이제 이 애가 이제 환자 치료를 누가 하냐면 수련의가 있습니다. 수련의, 인턴이 있어요. 수련의 잘못으로 환자가 다친 경우에, 수련의는 말 그대로, 인턴은 뭡니까? 감독을 받아야 되죠. 누구? 전문의. 그래서 저는 수련의가 잘할 줄 알고 기대했습니다. 무슨 마 같은 소리 마. 인턴 감독은 누가 해야 돼? 전문의 감독해야 되겠죠. 수련의가 잘못한 것은 책임을 져야 된다. 네 신뢰 범위 내 잘못이다는 겁니다. 저는 믿었어요. 안 돼. 수련의는 수련이니까, 인턴은. 그래서 영화 보면 나오잖아. 그 누구 잘못하면, 그 인턴 잘못하면 수련의를 막 전공의들 와서 막 조지잖아. 지가 책임지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4번을 꼭 알아놔야 됩니다. 4번. 도급, 수급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시다. 도급은 일을 맡기는 건데요. 이것도 도급입니다. 이 사람은 도급인 인테리어업자에게 아파트 인테리어 맡기죠? 네? 수급인, 이렇게. 이거 도급 수급. 아파트 리모델링 맡기잖아. 이것도 도급 수급이라고 합니다. 큰 건설 공사를 따가지고 조그만 중소기업에 일을 주는 것도 무슨 관계라고 그래? 도급 수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보통 요 수급인들은 그 일의 전문가들입니다. 이게 전문가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아파트 집안에 그 인테리어 공사 한 사람 있는가 모르겠는데, 보통 이 사람은 얘한테 맡기고 일을 지시하거나 뭐 하지 않아? 보통 감독을 안 합니다. 그냥 일 맡기고 그냥 안 오르죠? 설계도만 이렇게 줘버리고.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사람에 대해서 책임 이의를 안 집니다.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수급인의 잘못이에요. 그래서 도급, 수급 나오면 일반적으로 책임을 안 진다 생각하세요. 우리 시험에 두 가지 형태로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이 사람에게 그 산불 있잖아요. 산불을 꺼려는 작업을 줬어요. 도급을 줬어요. 얘 잘못으로 산불 났을 때 책임져야 안 져? 안 집니다. 도급, 수급 나오면 안 져요. 이 사람이 이 사람에게 뭐더라? 뭐 크레인을 만들어라고 일을 줘서, 크레인, 공사대 크레인 뿌르릉 있잖아. 크레인 타워 크레인 만들어라고. 이 사람이 일하다 사고 나면 이 사람 책임 안 집니다. 그래서 보통 경찰 시험엔 도급, 수급 나오면은 수급인이 잘못한 것에서 도급인은 뭐 하지 않는다? 책임을 안 집니다. 이 사람의 과실 책임을 안 진단 말이야. 근데 최근에 유행한 것이 뭐냐면, 과거에는 전혀 책임을 안 졌었어요. 이게 과거에는 원칙적 책임 안 졌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중소기업들이 일하다가 사고가 나서 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잖아. 죽을 수도 있잖아. 현대건설 책임을 안 져버립니다. 과거에. 그럼 중소기업은 조그만 회사니까 이 사람들이 손해배상을 받을 데가 없잖아. 그래서 법으로 고쳐버렸습니다. 이렇게 건설하청처럼 큰 공사에 대해서는요, 뭐 한다? 원하청자입니다. 원 받은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하청을 주고 현대건설에서 여기를 뭐 한다? 실제로 현장 감독해야 하네. 감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도급인의 지시감독자가 보이죠? 그런 말에 수급인의 과실에 대해서 얘도 책임을 같이 집니다. 꼭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 봅시다.
예외,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 감독 의무가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지시 감독했다면 수급인의 업무에 관한 사고 발생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과실범은 미수가 없고요.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합니다. 다만 이제 공통된 주의 의무가 있어야 되고요. 과실 교사 방조는 안 된다는 거. 그다음에 진정부작위범은 과실범 처벌하는 법규가 없습니다. 부진정부작위범은 있어요. 망각범이라고 합니다. 자 봅시다. 교통사고와 관련해서 가장 적절치 않은 건데요. 1번입니다. 비가 내려서 노면이 미끄러운 고속도로에 주행선을 진행하던 추월선상 A 차량이 갑자기 갑의 차선으로 끼어들었습니다. 갑이 A 차량을 피하려다가 미끄러져 중앙 분리대를 넘어가 반대 추월선상에는 B 차량을 충돌해서 B 차량의 운전자가 죽어버렸습니다. 무슨 말이겠죠? 비가 온 자리에 가는데 이 차를 운전한단 말이에요. 가는데 갑자기 차가 끼어든 거예요. 추월선상으로. 무슨 알겠죠? 앞차 끼어들 거 아니야. 그러니까 팍 들 거 아니야. 끼어드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끄러져가 뭐야? 중앙선을 넘어가고 차에 죽여버린 거란 말이에요. 과실 있죠. 차가 끼어들고 조심해야지. 실내 원칙에 과실이 있는가? 이거 문제 봅시다. 비 온 날은 평상시보다 뭘 해야 돼? 차선 거리를 넓혀야 돼, 안 넓혀야 돼? 넓혀야 되는데 평상시처럼 가니까 끼어든 차에 대해서 피하려다 하니까 미끄러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갑의 차가 과실이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거예요. 이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요.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책에는 물론 이 과실범에 대한 판례 무지하게 많을 겁니다. 무지하게 많을 거야. 책은 아마. 왜? 이게 인과관계와도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과실범. 근데 그거 다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지금 내가 하는 정도 아니면 책 한번 읽어봐도 좋고. 근데 뭐 엄청나게 많아요. 뭐 여기도 있고요. 실내 원칙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다 언제 봅니까 이거? 이거 보세요. 막 뭐 주의무가 있다 없다 이런 거 그냥 기출문제 정도 프린트는 정도 보면 돼. 봅시다. 야간 당직 간호사가 당직 의사에게 보고를 하지 않아서 그 심근경색이 심장마비 걸린 거야 환자가. 의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해서 사망한 경우 간호사가 의사에게 보고 안 해서 간호사는 잘못이 있죠. 하지만 의사는 뭐한다? 간호사가 보고를 하니까 알 수가 없잖아. 의사에게는 잘못이 없습니다.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피해자를 감시하도록 업무인계를 받지 않은 간호사입니다. 업무인계를 안 받은 간호사예요. 자기 환자만 치료하고 그 인계받지 않은 간호사 환자에 대해서는 점검할 의무가 없습니다. 인계 안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 환자가 죽더라도 책임지질 않습니다. 그러면 누구가 책임져야 돼? 전 간호사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우리 운전할 때 요즘에 있지 않습니까? 앞차 갑자기 무단횡대 급좌회전 할 걸 생각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습니다. 실내 원칙. 난 직진만 하면 되는 거. 제 차가 좌회전할까지 조심해서 운전할 필요는 없다. 과실범에 관한 OX 문제입니다. 기억. 의사가 어느 진료 방법을 선택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결여성이 없어요. 별로 사진 그 부주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결과만 가지고 과실이 있다 판단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부주의와 결과 발생이 서로 결합돼야 되지 결과만 가지고 부주의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니은입니다. 요건 니은을 또 좀 별표 좀 해놓습니다. 니은. 요게 함중으로 나온 문제입니다. 원래 이게 조심해야 될 문제예요. 이거 언제 문제지? 작년 변호사 문제구만. 조심해야 될 문제입니다. 뭐냐면 요 만일에 건물이 불이 났어요. 건물이 불탔으니 전기 누전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랬을 때 이 정기 관리를 평상시 누가 하고 있었냐면 건물 주인이 하고 있었습니다. 건물 주인이. 알겠죠? 그럼 그동안에 뭐가 있으면 경찰은 이 건물 주인을 뭐로 수사를 했냐면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수사를 한 거예요. 업무상 과실로. 경찰이나 검찰은. 그런데 이 업무라는 것은 사회생활, 자기 사회생활과 관련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변호사 말은 지금 이 사람이 이 건물주인이 건물을 임대한 사회생활을 맞지. 하지만 정기관리는 정기관리는 누가 정기관리는 사회업자는 아니잖아. 사회생활상 지인은 아니잖아. 그냥 자기 건물이니까 뭐 했을 뿐이야? 그냥 정기 관리를 했을 뿐이지 제가 정기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가 아니야? 업무상 과실범이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무죄가 아니야. 업무상 과실범이 아니라 무슨 과실범이다? 일반 과실범이란 말이야. 자기 건물이니까 또 화재 조심은 해야 되잖아. 정기 화재 조심은.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함정 문제가 그동안에 뭐로 나왔냐면 이게 그 니은 봐봐. 건물 소유자가 건물 임대했는데 건물 정기 배선의 그 잘못으로 이게 사고가 나버린 겁니다. 불이 나버렸어요. 이때 건물 소유자가 업무상 과실죄 책임을 지냐는지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업무상 과실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 맞아요. 근데 이 문제는 업무상 과실을 물어본 게 아니에요. 무슨 과실을 물어봤죠? 이유는 그냥 일반 과실을 물어본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당연히 일반적인, 통상적 일반 아닙니다. 통상이 뭐야? 일반적이란 뜻이에요. 통상적으로 만다 건물에 대한 예방주의 의무가 있어요. 업무상 주의 의무는 없습니다. 여기 그래서 아마 변호사 시험 볼 때 예시를 들고 틀린 사람도 있었을 거야, 아마. 이거 없다고요. 뭐가 없는 거야? 업무상 과실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과실치사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업무자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디귿 보세요. 디귿은 이거 함정이 많았어요. 도급수급인데요. 도급은이 수급인의 공사, 시공 및 개별 작업에 뭐 했다고 합니까?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 보이죠? 지시. 그러니까 뭐가 돼?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주임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고. 니을이야. 금은방을 운영하는 사람은 업무자죠. 훔친 작물을 살 때는 좀 더 세심한 주의를 해야 될 거고요. 미음입니다. 이것도 경찰직에 종종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갑과 을이 둘이 술 먹고요. 무단횡단하다가 차가 오니까 중앙선에 서 있었어요. 그러다가 을은 머리를 숙이고 있었는데 갑이 야 건너자! 하다가 갑이 을의 팔을 촥 끌어다가 차가 와서 을이 치어 죽어버렸습니다. 갑은 술이 좀 덜 취했죠. 차가 온가를 살펴봐야 될 뭐가 있다? 주의가 있었는데 그 소리에서 건넌다 죽었다 해서 갑이 과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미음.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적절치 않은 거. 골프, 카트, 운전자든 어디든 운전자는 운전자니까 뭐가 돼? 운전할 때는 항상 손님들에게 조심이라는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의사의 업무는 그 일반의 보통의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업종의 주인뿐만 아니라 당시 의학 수준 등도 뭘 해야 된다? 참조를 해야 되고요. 3번 틀렸죠? 왜? 도급 수급인데 뭘 했다? 지시감독 했잖아요. 그러면 그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된 사고 책임에 대한 주임이 있습니다. 책임져야 되고.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보행자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뭐야? 적색이죠. 운전자는 보행자가 튀어나올 것을 예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신뢰 원칙. 4번. 다음 중 갑의 요것만 할게요. 오늘 결과 이건 못 하겠습니다. 결과 다음에 해야 돼요. 다음 중 중과실, 기억, 성냥불 꺼진 거 확인하지 않고 던진 거, 디귿, 나머지는 다 과실입니다. 84도인 거, 안수 죽은 거, 기억과 니은. 요게요, 그 2017년도
검찰 7급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또 중과실이. 그래서 최근에 검찰 계통에서 많이 나옵니다. 이게 중과실인가 아닌가 좀 체크해 놓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를 과실로 했는데, 필요하면은 책에 있는 것도 한 번에 읽어보기 바랍니다만은, 이 정도. 제 생각에 과실범이 나온다면은 도급 수급에 있어서 지시감독 관계, 요것하고요, 요것하고, 아까 신뢰 원칙 있잖아요. 판례 책에 있는 그런 거, 프린트에 있는 거, 요 정도만 체크하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결과적 가중범인데, 오늘 요걸 하려고 했는데, 여기까지는 못 나가 버렸습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되겠네요. 그래서 자꾸 진도가 밀리는데, 하여튼 그거는 그거고, 오늘 뭐 때문에 시간을 잡아먹었냐면, 뇌물죄 때문에 잡아먹은 거예요. 그만큼 뇌물죄는 중요한 겁니다. 체크 잘 해놓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요.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